제주 4.3의 교훈을 확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넓히자는 취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는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4.3 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4.3과 평화 영상 공모전인데요. 올해 네 번째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한 작품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4.3 당시 다랑쉬굴에서 희생당한 증조 할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주에 뿌리를 두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예슬과 찬우에게 2022년 추석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처음으로 4.3 평화기념관을 찾았기 때문이다. 제주에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가족의 역사에서 4.3의 파편을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지껏 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지난 2월에 제주 여행 중에 4.3 평화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전시를 둘러보면서 언젠가 할머니가 명절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증조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 또한 다랑쉬굴로 피신을 갔었고 누군가 밖에서 굴을 막고 불을 지피고 그렇게 질식사로 돌아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증조 할아버지와 비슷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낸 분들을 마주했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감각으로 그분들을 애도하고 전시를 관람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 다시 4월 3일을 맞이했죠. 시점이 30주년 아닌가. 다랑쉬 마을터 동굴에서 4.3 사태 때 희생. 그리고 4월 3일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았다. KBS 특집 다랑쉬 비망록. 1992년 언론 공개 45일 만에 닫혀야만 했던 다랑쉬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에는 낯익은 얼굴, 증대 고모 할머니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리고 예슬은 여지껏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바로 당시 발견된 11구의 유골 중 하나가 예슬과 찬우의 증조 할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남이 아닌 가족의 이야기가 재현되어 있던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슬은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4.3 기념관, 다랑쉬굴, 증조 할아버지 산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기념관을 둘러보는 아빠의 발걸음이 유독 느렸다. 기념관 안에 있는 모든 글귀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낼 만큼 가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미안함이 아빠의 발걸음에 남는 것 같았다.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입장과 온도차 속에서 가족은 각자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을 느끼며 전시를 둘러보았다. 아빠와 함께 유골을 마주하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가족이 아닌 교과서와 언론을 통해 4.3을 더 많이 배운 4.3 유족 4세대인 예슬은 어디서부터 그녀의 책임을 안고 서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가해하는 사람도 무지해서 그렇고. 반성과 기억의 의미를 담아 다랑쉬굴을 찾아왔지만 풀이 가득 자라 입구를 찾지 못할 만큼 관리가 부실한 모습은 이제서야 이곳을 방문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아빠 거기 굴이 있어요? 추석 다음날 아침 가족은 증조 할아버지 묘를 찾았다. 관이 들어가 봉긋한 다른 가족의 묘와 달리 증조 할아버지의 묘는 평평한 바닥에 비석만 세워져 있다. 화장된 뼈가루는 바다에 뿌려져 사라졌지만 박, 봉, 관이라는 이름 석자만큼은 또렷하게 쓰여 있다.
언론에 제주 4.3의 참상을 알리는 기폭제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 유골이 발견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엄청 기억해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정작 가족인 저는 제대로 몰랐으니까 네.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그날의 기억은 사실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한테 봄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까요? 네. 앞서 보신 영상으로 대상을 받은 박예슬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상 수상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 뿌리를 둔 저로서 고향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영상 공모전에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극을 하는 예술인인데 이제 이번 수상이 제 작업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많이 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관계자분들께도 매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옆에서 열심히 지지해준 동생 찬우와 가족분들, 그리고 촬영은 제가 했지만 편집을 도와주신 영상감독 정승훈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4.3 유족 4세대라고 하셨어요. 제주 4.3을 전국에 알린 다랑시굴 희생자의 유족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랑시굴에서 돌아가신 11분 중에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인 박봉관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당시에 이제 종달리 마을 청년분들이 많이들 잡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잡혀가지 않으시려고 집더미에 숨어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 음식을 가족분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시다가 그 모습을 동네 어린 아이들이 봤는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할머니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전시관을 찾은 부분에서 그동안 타인의 감각으로 그들을 애도하고 관람객의 눈으로 전시를 봤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당사자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타인의 감각이 아닌 가족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가족의 역사에 많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고요. 네, 제가 사는데 불편함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을 알게 되면서 뭔가를 행동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편집해서 공모전에도 제출하고 이 이야기를 대본으로 써서 연극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예슬 씨 아버님께서 느린 발걸음으로 전시물을 찬찬히 보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족 사연이 담긴 4.3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박물관을 갔다가 오는 길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무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 모든 역사의 희생자들이 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에 관한 공부, 인류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사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에 대한 반성의 입장으로서도 4.3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네, 다랑시구를 직접 찾았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희가 추석 연휴에 다랑시구를 찾았었는데요. 카카오 맵을 검색을 해서 이제 갔는데 밭 사이의 길로 이제 차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밭담을 넘어서 밭 안으로 쭉 들어가야 다랑시굴이 나온다. 그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서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 그래서 4월에 그곳을 방문했던 이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다른 지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도를 따라서 가니까 주차 공간이 좀 있었고 입간판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들어갔지만
초록 풀숲을 맞이해야 됐었고, 그리고 입구가 어딘지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좀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장난스럽게 우리 가족 벌초를 여기로 와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 제목이 당신에게도 또 다른 제주 4.3이 있지 않을까요?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앞으로 봄이 저한테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나는데 예슬 씨가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제 가족사에는 4.3이 있지만 한국은 워낙 근현대사가 다이나믹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가족사가 분명 있을 거예요. 저에겐 4.3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각자의 가족사가 있을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공감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서 사회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주 4.3도 그 이름과 정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봄은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까요? 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상을 토대로 연극도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풀어내는 건가요? 네,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오늘부터 공연이 진행됩니다. 제가 소속된 극단 드림플레이의 두드림 페스티벌 4번째 참가작으로 다랑씨 특별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연극이 만들어졌고요. 저와 제 동생 찬우가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된 뒤 가족과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문제를 몰랐던 저희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연극입니다. 네, 제주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4.3을 알리고 또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주는 역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